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하고 난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껴요 라는 질문들을 받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임플란트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음식이 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그 잇몸뼈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고 잇몸뼈와 단단하게 잘 붙으면 그 위에 상부 보철물을 올려서 마무리를 하는 게 임플란트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좋은 방법, 최신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자연 치아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가 빠진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잇몸뼈 자체의 폭경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치아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잇몸뼈가 크면 클수록 단단하고 굵고 긴 임플란트를 심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큰 어금니에 가까운 치아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음식물이 끼는 그 상황들은 어금니로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매식체 부분이고요. 중간 기둥을 올려서 치아를 맞추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치아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안쪽에 뿌리 부분은 원통으로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뿌리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타원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 부분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뿌리 쪽으로 갈수록 벌어지면서 잇몸 안에서 우리 치아를 튼튼하게 버텨주게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원통형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폭경 자체가 잇몸 안에 잇몸뼈의 두께 자체가 얇게 되면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고, 위에는 저작 효율을 위해서 큰 어금니를, 원래 있었던 어금니 사이즈를 대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금니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은 가늘고 위쪽은 크게 되는 가분수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간 공극이라고 하는 공극 자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다 막아서 치아를 크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자,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 잇몸, 붉게 보이는 연조직이라고 부르는 이 잇몸이 눌리게 되고, 이 잇몸이 눌리게 되면 안에 있던 잇몸뼈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치아를 크게 만들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끼우면 음식물이 안 낄 것 같지만, 이렇게 음식물이 안 끼게 잇몸을 누르게 되면 생리적인 폭경, 바이올로직 위드스라고 치과 의사들은 부르는데요. 잇몸뼈와 잇몸과 치아가 이루어야 될 어떤 정상적인 폭경 자체를 해치게 되면서 잇몸뼈와 잇몸이 다 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상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잇몸뼈가 얇게 되고 이가 빠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치간 공극 하면은 이렇게 치아 사이에 사이는 이 공극 자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공극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항상 치간 칫솔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도 치간 칫솔의 사이즈가 이 공극에 맞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약국에 가셔서 그 사이즈들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음식물이 안 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폭경들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공극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잘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이 좋지, 거기를 인위적으로 막게 되면 추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옆에 저는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치아들이 각도가 나쁠 때도 이렇게 공극이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일렬로 똑바로 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 치아는 잘 나 있었지만 옆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치아가 빠지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면, 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치아는 그대로 두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 공극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이 안 좋은 경우에도 공극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원래 자연치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치아들 사이도 치간 칫솔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음식물이 끼어있는 걸 빨리 빼주셔야 이 공간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음식물이 자꾸 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들을 관리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촬영해 놨으니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